안녕하십니까. 스마트 팩토리 기술고문 김창덕입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는 데이터 게더링 for MES입니다. MES를 도입할 때 어떤 데이터를 수집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데이터가 있는지에 따라서 MES를 구축, 활용할 단계에서 성과가 가름되기 때문입니다. 데이터 수집의 목적을 명확화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이상적인 제조 공장을 한번 정해 볼까요? 24시간 무인 가동하면서 100% 양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가장 이상적인 공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스마트 팩토리를 넘어서 다크 팩토리라는 말이 회자되고 있는데, 다크 팩토리를 설명하는 적절한 표현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느 공장이든지 어느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든지 공장의 궁극적 미션은 최소한의 투자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생산 능력을 향상하는 것입니다. 지속적인 향상 활동을 통해서 이상에 근접하는 것이 모든 공장의 미션이라 할 수 있겠고, 그 생산 능력의 구성이 어떤 요소인지를 아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대표적으로 라인 밸런스, 생산 종합 효율, 제조 리타임 등이 있는데, 그 중에서 생산 종합 효율은 다양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반드시 MES의 도움을 받아서 데이터 수집을 해야 됩니다. 즉, 측정을 해야 합니다. 생산성 데이터의 정의를 보면 생산 종합 효율이 가장 대표적인 지표인데, 가치 가동 시간, 즉 양품을 생산하는데 소요된 시간이 전체 조업 시간 중에 어느 정도를 차지하는지의 비가 되겠습니다. 그 하위 지표로 설비 종합 효율이 있는데, 시간 가동률, 성능 가동률, 양품률로 구성이 됩니다. 웬만한 기업들은 이 설비 종합 효율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생산 종합 효율까지는 관리를 하지 않는 기업이 많습니다. 특히 계획정지가 상대적으로 포션이 작다 보니까 그 중요도를 인지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계획정지도 캐파를 차감하는 로스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줄이는 게 좋겠죠. 생산 종합효율 환출하기 위한 데이터 항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7개의 로스 항목들에 대한 각각의 정의는 오른쪽에 보시는 그런 내용과 같고, 특히 MES가 필요한 이유는 공전과 순간정지, 또 속도 저하, 이 항목은 수작업으로 관리가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설비 데이터를 받아서 MES가 관리를 해야만 하고, 특히 초기 수율 로스 같은 경우 관리를 안 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밑에 예를 보시듯이 방막기를 가동할 때 처음부터 양품이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어느 정도 일정한 시간이 가동이 되고 설비가 안정화됐을 때 양품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때까지 생산된 것은 다 불량이기 때문에 로스를 처리해야 되죠. 이 로스 항목들이 다른 항목에 비해서 상당히 클 수가 있어요. 특히 제품 특성과 공법에 따라서 초기 수율 로스가 큰 기업들은 반드시 MES 도입할 때 이 항목을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해야 합니다. 생산성 데이터의 그 세부 항목을 보면은 이렇게 다양한 약 27가지의 세부 항목들이 있어요. 이 항목들이 각각 다 측정이 돼야만 생산성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고 개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많은 항목들을 다 관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꼭 필요한 항목, 로스가 큰 항목들은 반드시 관리해야 되겠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항목들이 책임이 누구인가, 설비의 책임인가, 공정의 책임인가, 그 중에서도 자공정, 타공정 나눌 수가 있고, 비가동엔 구매나 인사총무 같은 이런 부서들도 기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런 부분들도 적절하게 관리가 되면서 가능한 한 감소시킬 수 있는 그런 활동이 필요합니다. 설비의 보존용 데이터입니다. 설비에서 이렇게 수입 가능한 데이터들은 설비의 가동, 대기, 다운, 보존, 시작과 정지, 이런 데이터들은 PLC를 통해서 다 수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들은 FMV를 통해서 전 공장의 실시간 가동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확인하는 데 활용이 되지만, 궁극적으로 설비를 개선하기 위한 데이터는 보존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여야 합니다. 최근에 예지 보존, PM이죠. Predictive Maintenance라는 이런 보존이 굉장히 대두가 되고 이런 활용하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어떤 데이터가 있어야지 예측을 잘 할 수 있는가, 그 데이터에 대한 구성도 매우 중요합니다. BM 데이터와 PM 데이터, 그 다음에 컨디션 데이터가 세트로 연결된 데이터가 수집이 돼서 보관이 돼야만 이 데이터를 근거로 효율성 있게 원인을 분석하고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모터 같은 경우에 쇼트가 되면 이제 고장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제 발열이 되고 그 모터가 이제 불에 타서
이제 다운되게 되는데 쇼트된 건 알 수가 없어요. 영향은 전류가 과전류가 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과전류 데이터를 모니터링하고 있으면 어느 시점에 이 모터가 이제 발열될 것인지를 미리 알 수 있죠. 그래서 그 컨디션 데이터를 고장 데이터, BM 데이터와 연결해서 컨디션이 어느 정도 수준일 때 고장이 났었다 하는 데이터를 기본으로 해서 AI를 쓴다든지 이런 로직이 더해졌을 때 훨씬 더 효과적으로 높은 정확도로 예측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데이터들도 물론 MES를 추진할 때 같이 수집이 돼야 되겠죠. 품질 관리용 데이터입니다. 불량이 발생하면 여러 가지 다양한 영향을 미치고 또 그 불량을 처리하는 방법도 다양합니다. A 공정에서 불량이 발생했을 때 그 불량 전체를 다 폐품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고 그 중에 일부를 해체해서 회수해서 재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그 제품을 그대로 그 공정에 다시 투입하거나 그 앞 공정에 투입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경로들의 데이터가 구분돼서 수집이 돼야만 그 원인도 다르기 때문에 개선할 수가 있고 또 각각의 요인에 따른 원가가 다르기 때문에 제조 원가의 손실을 정확하게 파악하려고 하면 이 로스의 요인별로 구분해서 데이터 수집이 돼야만 합니다. 이렇게 로스의 분류 항목은 이제 구분을 했으면 그 다음에는 그 원인을 찾아서 개선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개선을 하기 위한 데이터는 좀 다릅니다. 특성이. 그래서 퀄리티 체인 매트릭스라고 하는 이런 방법론을 통해서 불량의 원인을 이렇게 요인별로 또 그 요인에 또 그 참원인 또 참원을 이렇게 전개해 보면 3단계, 4단계, 5단계까지 이렇게 디테일하게 원인을 브레이크다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하위단의 데이터가 수집돼야만 궁극적으로는 원인을 찾을 수가 있는데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런 어프로치를 잘 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술적으로 먼저 요인계를 정리한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이 중에서 어떤 항목에 대해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 수집하기 위해서 필요한 센서가 무엇이고 어떤 계측기를 더 개량하든가 구매한다든지 이런 활동이 같이 더해졌을 때 데이터 수집이 가능하고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가 있어야만 나중에 빅데이터 분석을 용이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라인 밸런스입니다. 라인 밸런스는 이 공정이 얼마만큼 균형 있게 잘 구성되어 있는지를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이 그림에 보시면 10개 공정이 있는데 이 D 공정이 가장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 하루의 생산량을 기준으로 환산해서 이렇게 도표를 그려보면 D 공정이 약 하루에 49,000개 정도를 생산할 수 있죠. 다른 공정은 훨씬 능력이 커요. 그러나 아무리 다른 공정이 열심히 일을 해도 결국 전체 라인의 생산량은 49,000개를 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림에 보시는 나머지 공정들의 그 위쪽에 있는 부분은 다 과잉 캐파예요. 캐파의 낭비입니다. 그래서 이 공정의 전체 생산량의 캐파를 늘리려고 하면은 가장 먼저 D 공정의 능력을 높여야 되겠죠. 이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라인 밸런스인데 실제 필요한 데이터는 각 공정의 사이클 타임이 있으면 되기 때문에 매우 간단하게 도표를 그릴 수가 있어요. 또 두 번째 방법은 이제 이론은 이렇고 실제 그 각 공정이 가동을 하면 비가동도 있고 품질 불량도 발생하기 때문에 실제 이론보다는 능력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가용 캐파를 가지고 다시 라인을 그리면 이번에는 제2공정이 네크 공정으로 바뀝니다. 그럼 라인 밸런스가 훨씬 떨어지겠죠.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이 LOB에 대한 개념이 없고 편성 로스를 잘 모르고 계세요. 이런 부분도 MS를 할 때 반드시 포함해서 얼마만큼 캐파를 잘 활용을 못하고 있는지 어떤 부분에 투자를 했을 때 가장 효율적으로 캐파를 늘릴 수 있는지 그것을 알 수 있는 라인 밸런스를 꼭 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MES를 구축할 때 어떤 데이터를 수집해야 되는지 필요한 데이터를 정의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을 이제 알아봤습니다. 제가 1년 전에 성과 창출형 스마트 팩토리 방법론이라는 주제로 영상 올린 적이 있는데 그 내용이 총론이라고 하면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그 강론, 구체적인 수행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영상을 참조하셔서 두 가지를 같이 보시면 전체 내용을 이해하시는데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